연인 사이로 보이는 이태리 여성과 한국인 남성이 함께 비행기를 타고 있습니다. 여성은 남성을 따라 한국에 가는 건데요. 인천공항으로 착륙한다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곧 한국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이태리 여성은 한국에서 아주 달콤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야기 들어볼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클라라예요. 저는 이탈리아 밀라노 대학교에서 건축 디자인을 전공했어요. 곧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요. 졸업식까지 여유가 있어서 남자친구랑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로 했어요. 남자친구가 한국 유학생이에요. 그래서 남자친구는 본가 방문을, 저는 여행 목적으로 겸사겸사 한국에 방문하기로 했답니다. 남자친구가 고향 자랑을 어찌나 해대던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12시간의 비행 끝에 입국장에 도착한 순간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일단 인천공항 크기에 압도되었어요. 밀라노에 공항이 3개 있는데 그 공항 3개 합한 것만큼 클 것 같아요. 그만큼 진짜 크고 웅장했어요. 사실 너무 크면 이동 거리가 길어지게 돼서 체력적으로 힘들고 불편하거든요. 거기에 캐리어나 다른 짐들이 많다면 여간 귀찮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수화물 운반 서비스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심지어 이 서비스는 로봇이 해주고 있는데요. 카트 로봇이에요. 로봇 안에 짐을 싣고 탑승권을 인식하거나 스크린 터치로 목적지를 클릭만 하면 돼요. 모드 설정에 따라서 로봇이 졸졸 따라올 수도 있고 로봇이 앞장서서 길을 안내해 줄 수도 있어요. 저는 졸졸졸 따라오게 하는 모드를 설정했는데 제가 멈추니까 로봇도 같이 멈추더라고요. 너무 귀엽고 똑똑하지 않나요? 카트 로봇의 깜찍한 서비스를 받으며 이동하고 있는데 저는 또 한 번 입을 다물지 못하고 신기한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마치 놀이공원에 와 있는 듯한 착각까지 들게 되었어요. 바로 에어라이드예요. AI 시스템을 기반으로 공항 내에서 이동이 불편한 분들을 지원해주는 전동차예요. 성인 4명 정도 탈 수 있는 것 같고 캐리어나 각종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도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전동차를 발견했을 때 가족으로 보이는 어르신과 꼬마 아이들이 함께 타고 이동 중이었어요. 어르신과 꼬마 아이들 표정이 너무 신나 보였어요. 저도 너무 타보고 싶은 거 있죠?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공항을 이용하실 때 너무 복잡하고 짐 때문에 너무 힘들다곤 하셨거든요. 그럴 때 제가 항상 챙겨드렸었어요.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한국 공항에 오시면 짐 때문에 무거울 일도, 위치를 찾지 못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일도 없을 것 같아요. 에어스타라는 위치 안내 로봇도 있다는데 저는 카트 로봇이랑 에어라이드에 푹 빠져 에어스타는 못 봤어요. 에어스타도 정말 똑똑하고 귀엽다고 하네요.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저희를 마중 나오셨어요. 영상통화를 자주 해서 금방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화면 말고 실제로 뵈니 너무 동안이셔서 깜짝 놀랐어요. 한국 사람들이 실제 나이보다 어려 보이고 패션 감각이 좋다고 들었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았어요. 아까 공항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옷도 잘 입고 패셔너블 했거든요. 그리고 남자친구 어머니께서는 저와 양볼 키스를 하였는데 이게 이탈리아에서는 친한 여자들끼리 하는 인사거든요. 너무 감사했어요. 차를 타고 서울로 이동하기로 했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차 안에서 저는 유레카를 외치게 되었어요. 길 위에 초록색 선과 분홍색 선이 그려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무언가 했더니 운전자가 어느 차선으로 이동해야 할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그려놓은 유도선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운전을 해봐서 아는데 아무리 내비게이션이 길을 잘 알려준다고 하더라도 출구가 여러 개일 때는 정말 헷갈리거든요. 저번에는 출구가 헷갈려 우왕좌왕하다가 사고가 날 뻔했어요. 다행히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결국엔 잘못된 출구로 나가서 1시간이나 더 걸리고 통행료도 기존보다 2배를 지불하게 되었어요. 유도선을 잘 따라가면 복잡한 길도 쉽고 편하게 이동이 가능하더라고요. 갑자기 한국에서 운전이 하고 싶어졌어요. 유도선만 있다면 길 잃어버리지 않고 목적지까지 예상 시간에 잘 도착할 것만 같아요. 이태리에서도 도로에 색깔로 유도선을 그려놓으면 사고도 줄고 운전자들도 쉽게 길을 찾
찾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좋은 것을 놔두고 뭐 하는 걸까요? 한국의 뛰어난 인프라에 감탄하고 감동하는 와중에 창밖 풍경에 다시 한번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남자친구가 한강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집에 살고 있는데 기분이 꿀꿀하거나 우울해질 때면 혼자 한강변에 나가 기분 전환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여느 일반 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오산이었어요. 마치 바다처럼 넓고 끝도 없어 보였어요. 한강 위에 수많은 다리들과 그 다리들을 통과하는 자동차와 전철을 보니 뭔가 미래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거기에 높고 푸른 하늘과 햇살에 반짝이는 물 위의 윤슬까지 그 풍광은 정말 그림과 같았어요. 너무 아름다운 광경에 한참을 바라보았어요. 어쩜 이런 도시 한복판에 저렇게 크고 넓은 강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넓고 커다란 한강에서 사람들은 아무 때 아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강을 따라 러닝을 할 수도 있고 자전거도 탈 수도 있다고 해요. 특히 밤에는 분수쇼와 함께 아름다운 야경도 감상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낮과 밤의 분위기가 완전 다르다고 해요. 남자친구 부모님과 함께 조금 있다 일몰 시간에 맞춰서 노을을 보고 야경을 보러 가기로 했어요. 벌써 설레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는 사이 식당에 도착했어요. 한국의 매력에 열중한 나머지 배고픔도 잊고 있었지 뭐예요. 막상 음식점에 도착하여 음식 냄새를 맡으니까 갑자기 배고픔이 밀려왔어요. 자리를 안내받고 주문을 하니 밑반찬이 딸려 나왔어요. 이태리에서는 식전 요리가 있고 전체 요리가 있고 주요리가 있어서 보통 순서대로 먹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음식의 순서가 없고 주요리에 곁들여 먹는 거라고 하네요. 이윽고 종업원이 까맣고 뜨거운 숯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러고는 그 위에 그릴을 올리고 양념된 갈비를 올려주었어요. 종업원이 손님 바로 앞에서 직접 고기를 굽고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타지 않게 계속 고기에 신경을 써주고 있어요. 이태리에서는 다 구워져 나온 고기를 먹는데 한국의 식당에서는 고기가 구워지는 모습을 제 눈으로 지켜볼 수가 있었어요. 저의 온 신경이 고기에 가 있었어요. 고기가 다 구워지고 고기 한 조각을 제 접시 위에 올려주었어요. 그러고는 채 썬 양파가 가득 들어있는 물탄 간장 소스와 함께 먹으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너무 의아했어요. 어떻게 고기를 물에 빠뜨릴 수가 있는 거죠? 그것도 양념된 고기를 말이에요. 애초에 고기 구울 때부터 양념이 흥건히 묻혀 있었는데 말이에요. 소스라고 하기엔 너무 찰랑찰랑 물도 많았거든요. 그리고 양파는 가니쉬 형태로 구워서 제공되는 게 일반적인데 너무 생야채더라고요. 일단 고기만 한 입 먹어봤어요. 달콤하고 짭짤한 양념 맛이 눈을 뜨이게 했어요. 너무 부드럽고 너무 맛이 있었어요. 그러고는 이번엔 양파절임 간장 소스에 도전을 하게 되었어요. 소스에 찍어 먹으니 이거 요물이네요. 고기에 곁들여 먹기 너무 좋아요. 약간 새콤한 맛이 나는데 고기 맛을 깔끔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이태리에서는 고기 먹을 때 와인을 곁들여 먹거든요. 풍미가 좋아지고 고기의 느끼함도 가실 수 있게 하는데 이 소스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남자친구가 갑자기 자기를 따라하라면서 손바닥만한 상추 위에 소스에 적신 고기와 양파를 올려놓더니 그대로 싸서 한 입에 넣었어요. 주먹보다 큰 쌈을 한 입에 넣는다는 거를 상상도 못했어요. 한 입에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되네요. 남자친구 입안에 음식이 가득 있어서 말도 못하는데 양엄지 손가락을 치켜 세웠어요. 눈이 동그래지면서 엄지척을 하는 남자친구의 모습이 너무 웃겼어요. 저도 곧 호기심이 생겨 따라 해보았어요. 손바닥보다는 작은 사이즈의 상추를 골라 똑같이 고기를 소스에 적셔서 양파를 올려 쌈을 만들었어요. 입에 넣는 신용을 하는데 이거 한 입에 먹질 못하겠어요. 저는 체면도 있고 한 입에 넣으면 목이 막혀서 질식할 것만 같아서 베어 먹었어요. 남자친구와 부모님 두 분 모두 웃으셨어요. 한 입에 베어 먹는 걸 처음 봤대요. 하지만 뭐 어때요? 베어 먹어도 너무 맛있는걸요. 이태리에서도 생야채를 즐겨 먹는데 올리브유나 후추를 뿌려서 샐러드 형태로 먹는 게 일반적이에요. 잘게 썰지 않고 커다란 잎 자체를 통으로 먹는 것이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고기에 싸서 한 입에 먹는다는 것도 신기했고요. 중간쯤 먹었을 때에는 밥이랑 면 중에 먹고 싶은 거를 고르래요. 면을
골랐는데 놀라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잠시 후 그릇을 받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얼음이 동동 띄어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파스타처럼 팬에 볶거나 라멘처럼 뜨거운 국물이 함께 있는 면 요리는 먹어봤지만 차가운 국물에 그것도 얼음이 동동 띄어져 있는 차가운 음식은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게다가 면 한 가락을 집었는데 감촉이 뭐랄까 뻣뻣한 것 같았어요. 남자친구가 그냥 먹으면 씹는 게 힘들 수도 있다고 면을 잘라주더라고요. 어떻게 면을 잘라서 먹을 수가 있죠? 그러면 면을 먹는 이유가 없는 거 아닌가요? 이걸 고기랑 같이 먹으라고 하는데 저는 약간 의심스러웠어요. 뜨거운 고기랑 차가운 면이랑 조화가 뭔가 꺼림칙했거든요. 먹는데 뭔가 미끄덩하고 고무처럼 질겨서 잘 씹혀지지가 않았어요. 잘 씹히지가 않아서 목에 걸릴 것 같았어요. 냉면을 먹는 이유가 고기를 먹고 나서 후식처럼 냉면을 먹으면 개운하고 싹 마무리되는 느낌 때문이라고 해요. 차갑고 질긴 이 음식이 저한테 아직 많이 어렵네요. 저는 그냥 하얀 쌀밥에 먹기로 했어요. 이게 제 입맛에는 더 맞았어요. 그리고 양파절임이 개운하게 도와주기 때문에 굳이 냉면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양파절임 때문에 고기를 무한으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태리에서는 야외에서 바비큐를 먹는데 한국에서는 식당에서 이렇게 고기를 구워 먹는 게 너무 재밌네요. 종업원이 직접 고기를 구워주니까 너무 편하고 맛도 더 있는 것 같아요. 맛있는 식사를 마치고 배가 불러도 디저트는 포기 못하죠. 직후에 디저트를 꼭 먹는 편인데 커피보다 젤라또 먹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젤라또를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차가운 음식은 역시 젤라또예요. 무슨 맛을 먹을지 고민하는 사이 가게에 다 왔어요. 문을 열고 매장에 들어서자 직원은 온데간데 없고 입구를 제외한 각 벽에 디귿자로 과자 매대와 냉동고가 쭉 둘러싸여 있는 것이었죠. 가게에 아무도 없으니 다른 곳으로 가자고 했더니 여기서 고르라는 거예요. 이태리에서는 손님이 맛을 고르면 직원이 가득 퍼서 콘이나 컵에 젤라또를 올려주어요. 가게 주인도 없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싶었어요. 남자친구가 무슨 맛이 먹고 싶냐고 묻더군요. 저는 상큼한 딸기 맛이 먹고 싶다고 하니까 냉동고를 열더니 집어오더라고요. 매대에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는 젤리와 과자도 맛있어 보이는 것으로 몇 개 골랐어요. 그러고는 키오스크 앞으로 가서 바코드를 띡띡 찍어 스캔을 하더니 결제가 완료됐다는 거예요. 무인가게 직원이 무인 계산기라니, 무인 상점이라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이탈리아에서는 몸에 지니고 있어도 소지품들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절도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죠. 저런 가게가 이태리에 있었다면 아마 오픈한 지 30분도 안 돼서 모든 게 다 사라질 거예요. 과자 아이스크림뿐 아니라 냉동고 조명, 바닥 타일, 심지어 문짝까지 말이죠. 가게 안에 CCTV 카메라가 있어서 도난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해요. 제 생각에는 CCTV 카메라만으로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의 양심을 믿고 운영하는 걸까요? 한국에는 종업원이 없는 무인 가게가 정말 많다고 해요. 한국인들은 교양 있고 정말 도덕적인 것 같아요. 이태리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시스템이거든요. 젤라또는 쫀득하고 촉촉한데 반해 아이스크림은 고체처럼 딱딱하지만 입안에서는 사르르 녹는 게 굉장히 부드럽고 크리미했거든요. 아이스크림처럼 한국은 정말 반전이 많은 국가였어요. 겉모습이나 을의 짐작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배도 부르고 조금 쉬었다가 일몰 시간에 맞춰서 한강에 나가 봐야겠어요. 아까 낮에 봤던 한강의 모습과 180도 다르다는데 벌써 기대가 되어요. 그럼 잠시 뒤에 다시 이야기 전해드릴게요.